메이남입니다. 우리 선생님 어제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 행복하셔야 된다. 오늘은 우리 행복하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으시겠죠? 그래도 버티셔야 됩니다. 선생님 옆에는 항상 저 메이남 이혼 전문가 메이남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자, 지금 시간이 5시 7분, 8분이 흘러갑니다. 흘러가고 있는데요. 저는 여김없이 새벽에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집에서 보고 계시겠죠. 자, 우리 선생님 배우자분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건 맞으시죠? 혼자서 끙끙 앓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배우자분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은 충분하다. 변호사의 도움은 필요 없다. 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선생님이 주인공이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배우자분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하셔야 된다. 자, 합의이혼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어떤 거를 제가 선생님께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합의이혼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그 합의이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일을 할 때, 자, 많은 분들이 합의이혼 관련돼서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합의이혼 기간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배우자하고 제 남편 또는 아내하고 합의가 다 됐습니다. 자, 합의이혼 좀 빨리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는 합의가 다 됐는데요. 그리고 빨리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는,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어떤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분들께 말씀드리죠. 대답은 대한민국에 빨리 이혼을 끝내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한 달 정도는, 한 달 이상은 걸릴 것이다. 한 달 정도 또는 한 달 이상은 걸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조정이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조정이혼이라는 건 뭐냐? 재판상 이혼 소송 과정 일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조정이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합의이혼이니까. 자, 이렇듯 많은 분들이 합의이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합의가 되면 뭐든지 빨리 끝날 수 있다라고, 빨리 끝내는 방법이 있다. 누구는 언제 빨리 끝냈다. 누가 그렇다고 하던데 라고들 얘기하세요. 근데 정확히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 블로그를 한번 보시죠. 합의이혼은 두 당사자의 대화, 합의다. 변호사의 도움 필요 없다. 우선은 우리가 합의이혼을 신청을 하고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합의이혼 기간을 두 가지로 나눠 줍니다. 기간을 두 가지로 나눠 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라면 3개월이라는 기간을 주어지고 미성년 자녀가 없다라면 1개월이라는 기간을 주어진다. 즉 이 말이 이혼 숙려 기간이라고 해요. 합의 이혼 숙려 기간. 자, 숙려 기간 말이 어렵죠. 그래서 법원은 이혼 확인 기간이라고도 합니다. 자,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입니다, 선생님. 자, 성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성년 자녀는 미성년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1개월이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께서 뭐 50대이거나 60대이거나 70대이거나 뭐 80대이거나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의 자녀분은 이미 성인이실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단 1개월이면 합의이혼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합의이혼의 숙려 기간을 주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저도 몰랐죠. 왜 이런 기간이 필요한지. 그런데 많은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바로는 법원의 취지는 이런 것 같아요. 숙려기간을 주는 이유는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본다면 당신이 합의이혼 신청을 했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가 있기 때문에 당신 3개월 정도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해보고 했을 때 그 기간 3개월이란 기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혼 의사가 확고하다면 그리고 변화가 없다면 그러면 이혼을 해라 라는 것 같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다라면 성인이잖아요. 그죠? 성인 자녀는 사실상 본인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인생과 내 인생은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1개월이라는 것 같습니다. 또는 자녀가 없다라고 했을 때도 1개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 자녀를 고려할 수 있는 어떤 이 자녀 때문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1개월이라는 시간만 주어지는 것 같다라고 전 예상이 돼요. 법원에서 이렇게 정해진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 이 숙려기간이라는 제도 자체는 한 달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3개월은 너무 길어요. 3개월은 너무 길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쉽게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시간에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선생님은 이혼을 결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까? 설마 어제, 저번 주, 한 달 전에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건 아니시죠? 물론 보고 계실 수 있어요. 선생님께서 이혼을 너무 확고하게 결정을 해서. 근데 선생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혼을 생각합니다. 특히 아내분이라면 우리 선생님께서 아내분이라면 선생님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혼을 생각을 하시고 남편분하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상담을 했을 때 아내분들의 대부분이 어떤 단기간에 이혼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혼을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 정리 끝에 이혼을 결정을 합니다. 아내분들은요. 선생님이 아내분이라면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있으셨죠. 그런데 반면에 남편분 같은 경우 물론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차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자, 남편분은 순간 이혼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순간 일부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남편분들은 거의 빨리 이혼을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건 아내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혼을 고민한다. 자, 이혼을 고민하다가 내가 이혼 결정을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아내분들은 밀고 나가신다. 물론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이혼 상담을 했을 때 그때 제가 느꼈던 바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대부분 이렇게 이혼을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합의 이혼 기간을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해서 3개월을 더 주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너무 길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한 달이면 한 달, 딱 30일이면 괜찮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선생님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합의이혼 신청을 했어요, 선생님. 그런데
이 숙려기간 3개월, 1개월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축을 시킬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그거는 선생님,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는데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자, 우선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가정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 자,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으신 상태. 자, 두 번째. 자, 해외 장기 체류 목적으로 즉시 출국을 하여야 되는 상황. 뭐 이민을 간다던가, 뭐 회사 때문에, 직장 때문에 빨리 해외를 나가야 되는 상황. 자, 또는 배우자분이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외국인이거나, 아니면은 두 분 다 외국인이었을 경우, 자, 이혼 의사 확인 기간이 어떻게 보면 오래 걸릴 수 있을 때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자, 이 세 번째.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가정폭력으로 위험한 상황. 자, 두 번째. 해외를 빨리 나가야 되는 상황. 이건 여행이 아니에요. 이민 또는 직장에 출장이나 아니면 주재원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부분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빨리 가야 되는 유학 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됐을 때. 자, 세 번째는 두 분이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한 명만 외국인이었을 때 이혼 기간이, 우리나라에서 이혼 처리를 했을 때 이혼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합의이혼 숙려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사유서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자, 그리고 이 사유서를 제출했어요. 자, 선생님, 합의이혼 숙려 기간 단축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다고 치죠. 선생님께서. 자, 그런데 단축서를 제출을 했는데, 자, 일주일이죠. 일주일 동안 어떠한 연락이 없어요, 법원에서. 그러면 그냥 원래대로 의사 확인 기일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확인 기일은 두 번 주어진다. 1차와 2차로 나눠지는데 1차, 2차 그 기간 안에 원래대로 가셔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안 된다. 그냥 단축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께서. 자,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선생님께서 무조건 되냐?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법원은 어떻게? 웬만해선 이혼을 빨리 시켜주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웬만해서는 빨리 이혼을 시켜주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자, 이 합의이혼 숙려기간 이 면제 또는 단축 사유서를 제출을 할 수는 있으나, 그리고 또 여기에 해당되는 사안들이 있으나 무조건 될 수 없다 라는 것이에요. 무조건 될 수 없다. 그래서 제 경험칙상으로는 거의 희박하다. 이런 제도는 있지만 사실상 이게 적용이 되는 사례들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일단은 이혼 소송을 주 전문으로 하고 있었고, 자, 합의 이혼은 당사자가 알아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 상황은 제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유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무조건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사유서는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내가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거, 그 부분은 꼭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단축 사유서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자, 첫 번째 해당이 되는 가정폭력 사례에 대해서, 자, 여기에 보면 다만, 자,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라고 해요. 자, 다만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단축을 시켜준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가정폭력을 당하는 우리 선생님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죠. 자, 가정폭력을 당하는 피해자인 분들은 저는 합의이혼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상식적으로 가정폭력을 가하는 그런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이혼을 원하는데 들어줄까요? 절대 들어주지 않아요, 이혼을. 미쳤습니까? 내가 이 사람 때리는 게 나의 행복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혼을 해주냐 이거예요. 절대 이혼 안 해줘요, 합의이혼. 그런데 어떻게 이 내용에 해당이 되는지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기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어떻게 합의 이혼 승려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까? 가정폭력을 행하는 가해자는 무조건 이 피해자를 괴롭힐 텐데 이혼을 해준다? 글쎄요. 선생님이 만약에 선생님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분이라면 선생님께서 선생님 배우자가 이혼을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합의이혼 승려기간 단축 사유서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급박한 사정.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이 이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남편 또는 아내분하고 내 배우자하고 얘기를 오고 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선생님 오랫동안 이혼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해외로 유학을 갈 생각이에요. 다 정해졌어요. 다 정해놨죠. 또는 그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 배우자분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배우자가 이혼을 해준대요. 그래, 이혼하재요. 모든 사항들이 다 동의가 됐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뭐 양육권, 친권, 양육비, 뭐 면접기 수업, 뭐 여러 가지가 합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은 이제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학교에 유학 신청서를 내고 모든 처리가 다 됐어요. 입학을 하게 돼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단축을 시켜줄 수는 있어요. 이런 사안들이 저는 전화를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또는 남편분이 해외로 발령을 받게 돼서 우리나라 국내에 도저히 이 이혼 의사 확인 기일까지 있을 수가 없는 상황. 그랬을 때는 이 소명 자료를 가지고 이 숙려기간, 합의이혼 숙려기간 단축 사유서를 제출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제출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된지 안 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 경험칙상으로는 이 두 가지 정도만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가정폭력은 사실상 이 법으로 규정된 거지만 저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뭐 물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자, 합의이혼 숙려기간은 두 번으로 나눠진다. 첫 번째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 자, 미성년 자녀가 없었을 때 또는 성인 자녀가 있을 때는 1개월이라는 기간으로 나눠지고 자, 합의 이혼 숙려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면제나 단축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 사안에 해당이 되려면 특정한 아주 급한 위급한 급박한 상황에 해당이 돼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받는 상황, 위급한 상황. 자, 두 번째는 해외에 빨리 나가야 되는 상황. 자, 세 번째도 어찌 보면 비슷한 걸 수 있겠지만 외국인 배우자나 아니면은 뭐 두 분 다 외국인이었을 때 이혼하는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합의 이혼 면제나 단축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은 된다. 자,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런 사안들에 해당이 된다고 할지언정 법원은 받아주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이혼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대한민국에 이혼을 빨리 끝내는 방법은 없다. 웬만해선 이혼을 쉽게 시켜주지 않는다. 우리나라 법원은. 그 부분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되시고 주변에 야 누가 일주일 안에 했다. 누가 한 달 안에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알려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수많은 이혼 상담과 저만의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는 바로는 그런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5번째 강의였는데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선생님 오늘 하루도 우리 선생님이 힘내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나는 무조건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우리 선생님께서 이 영상을 아침에 모신다거나 새벽에 모셨을 경우에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우리 선생님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선생님 좋은 밤 되시고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괜찮습니다. 오늘도 고생했다. 수고했다. 괜찮아. 오늘도 힘들었으니까 나를 위로해주는, 나를 토닥여주는 그런 생각을 주입시키면서 잠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배우자가 알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내가 상대방 배우자 알아주길 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 선생님께서 힘들어하고 있으시다면 상대방도 힘들 수도 있는 거고 나도 힘들 수도 있고 내가 힘들고 있는데 상대방은 안 힘들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 너무 많이 힘들어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혼은 선생님의 이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 자, 우리는 같이 가는 거다. 우리 손잡고 같이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힘내보죠.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